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제2의 마키렐레라 불리며 기대를 한몸에 팔았던 라사나 디아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라사나 디아라는 왕성한 활동량과 더불어 상대 공을 탈취하는 능력에 특화된 수미로 쫀득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수비력이 강점이었습니다. 라이트백으로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체 조건과 플레이 스타일이 마키렐레와 비슷해 제2의 마키렐레라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자, 일찍이 어린 나이에 프랑스 2부 리그 소속의 르하브르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2005년 러시아의 갑부 로만 구단주 체제에서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던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라스는 첼시의 중원을 책임지던 마키렐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조노비 미켈의 성장과 더불어 애시앙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7년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라이벌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동포지션 경쟁자 플라미니의 포텐이 제대로 터져버리면서 라스는 그에게 밀려 공식 경기 12경기 출전에 그친 채 2008년 1월 시즌 중 107억 원이라는 헐값에 포츠머스로 빠르게 이적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로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레드넥 감독의 신뢰 속에서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솔 캠벨, 크란차르, 은한코카누와 함께 팀이 FA컵 우승을 거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자 무려 레알 마드리드가 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그렇게 라스는 무려 하나 약 294억 원의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팀 동료가 된 마하마두 디아라와의 차별화를 위해 셔츠에 디아라라는 이름 대신 라스라는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수민 마하마두 디아라의 시즌아웃, 데라레드마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이들을 대체할 자원들을 급히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후안데 라모스 감독의 눈에 들어온 선수가 바로 라사나 디아라였는데요. 그는 정통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커버 플레이에 능한 미드필더들을 중원에 기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레알의 지휘봉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라스를 자신의 전술을 뒷받쳐줄 수 있는 선수로 점찍었던 것이었죠. 이로 인해 겉으로 보기엔 라스의 영입은 아주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첼시에 이어 아스날에서 주전 경쟁에 실패한 그에게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하마두 디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후안데 라모스 감독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라스의 나이가 아직 23살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훗날 그토록 찾았던 제2의 마키렐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자, 라스는 합류 곧바로 페르난도 가고와 가골라스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리그 17경기 무패와 더불어 연속 무실점 승리도 이끌면서 자신에게 향했던 싸늘한 시선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늘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미임에도 공격 욕심이 과해 공만 잡으면 전방까지 튀어나와 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포지셔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에서 자신의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소화하려는 욕심이 너무 많았는데요. 자신의 본분인 수비보다 플레이메이킹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090 시즌에 그에게 등번호 10번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죠. 이렇듯 라스는 점점 팬들에게 애증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알 내에서 준주전급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10 남아공 월드컵 프랑스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주전으로 기용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아주 심한 장염을 앓게 되어 무기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 대표팀이 파벌로 월드컵에서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 라스 본인에겐 장염으로 대회에 나서지 않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무리뉴 체제에 접어들어 사미 케디라가 영입되면서 라스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당시 무리뉴는 그가 이전에 라이트백 자리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여 해당 시즌의 라이트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라스가 이를 거절했는데요. 이렇듯 그는 어느덧 팀 내에서 계륵 같은 신세가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는 계약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죠. 그런데 2012년 라스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러시아의 안지로 뜬금없는 이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가 계약 기간은 다 채우고 떠날 것이라고 하여 무리뉴 감독이 라스를 스쿼드 플랜에 포함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뜬금 이적으로 인해 무리뉴 감독의 시즌 스쿼드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팬들도 라스의 갑작스런 이적에 벙쪄버렸고 많은 비난을 보냈습니다. 자, 당시 안지는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러시아 클럽으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해 러시아 최강자 클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홍명보 코치가 히딩크 감독의 도움으로 안지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라스는 이곳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으나 정말 얼마 안가 안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고액 연봉자들을 대거 방출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숙청을 피해가지 못하며 단 한 시즌 만에 반강제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라스는 구단이 자신의 급여를 줄이려고 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것이 감독과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난 라스가 계약 파기를 시도했고 이에 대해 구단 측이 피파에 제소하게 되면서 라스는 무려 15개월 출장 정지 징계와 함께 팀에서 방출되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14-15 시즌 한 시즌을 통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 자국의 마르세유에게 부름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자, 당시 마르세유는 디미트리 파예, 안드레 아예우, 진약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나면서 거의 리빌딩을 해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마르세유 입장에선 라스가 세판짝의 신호탄인 셈이었는데요. 그는 이전과 달리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단점으로 꼽히던 패스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망당다와 함께 부진에 빠진 마르세유를 간신히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장이었던 마르세유 내에서 유일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라스의 경우 15-16 시즌 리그왕 올해팀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되는 데 성공, 유로 2016 대회를 앞두고 프랑스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부상으로 낙마하며 유로 대회에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메이저 대회 출전 기회를 잃은 그는 커리어 내내 유로와 월드컵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기록을 남긴 채 대표팀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르세유와 작별한 디아라는 2017년 아랍에미리트의 알 자지라로 이적하면서 중동에서 커리어를 마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부상으로 인해 단 5경기 출전 후 상우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후 또다시 무적 신세가 되어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다시 한번 뜬금없이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맺게 되죠. 당시 파리 생제르맹은 부상으로 고전하던 티아고 모타의 대치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FFP 룰로 인해 이적료를 지불하고 선수를 영입하는 것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폼이 떨어졌더라도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 이적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라스를 당장 수급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곳에서 주로 백업, 로테이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스틱 트래블을 거두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단 한 시즌 만인 2019년에 접어들어 파리 생제르맹과 상우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그에게 여러 스태프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모나코가 관심을 보내었으나 이 또한 거절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런칭한 음료 사업에 집중하길 원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라스가 축구 자체에 흥미를 잃어 은퇴를 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분위기로 여겨졌습니다. 라스의 커리어만 보면 첼시,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까지 상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되는 순간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위 클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것을 보면 괜히 제2의 바키렐리라 불리던 재능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라사나 디아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